서울 한복판의 한 원룸 건물 복도에 서 있습니다. 깔끔하게 칠해진 흰 벽과 반짝이는 바닥 타일 사이로 희미한 악취가 코끝을 스칩니다. 이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 한방의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냄새가 점점 짙어집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관부터 침대까지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배달 음식 용기 수백 개가 층층이 포개져 있고 그 사이로 벌레들이 기어다닙니다. 곰팡이가 핀 음식물이 바닥 곳곳에 널브러져 있고 그 위로 택배 상자와 옷가지들이 뒤엉켜 하나의 거대한 쓰레기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의 주인은 노인이 아닙니다. 은둔형 외톨이도 아닙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깔끔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회사에 출근했던 27살의 한 여성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20, 30대 여성들 사이에서 소리 없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의 민나입니다. 2026년 1월 방영된 방송에서 청년 쓰레기집의 실체가 집중 조명되었습니다. 경북의 한 원룸에서 3년째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의 방이 공개되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 평범한 삶을 살던 그녀가 단 6개월 만에 쓰레기 더미에 파묻히게 된 과정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2025년 11월 한 방송사 취재에서는 편의점에서 가져온 폐기식품을 먹고 난 쓰레기를 집안에 쌓아두던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일자리마저 잃은 뒤 무기력 속에 빠져들면서 방 안이 쓰레기로 뒤덮인 것입니다. 이것은 몇몇 특수한 사례가 아닙니다. 특수청소업체에 들어오는 의뢰의 70% 이상이 20, 30대이며 한 업체의 증언에 따르면 10건 중 8건이 30대 여성이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이 현상의 90%를 20, 30대 여성이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젊은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안 치우는 것이 아니라 못 치우는 것이라고.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는 이 현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몸을 괴롭히는 것이 마음이 덜 힘들어지니까 자해를 대체하여 더 기분을 낫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라고. 쓰레기가 쌓여가는 방은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자해의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상지대학교 한방신경정신과의 한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청년층은 노인들처럼 물건을 소유하거나 저장하려는 강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로 이 현상이 나타난다고. 바깥에서는 멀쩡하게 활동하지만 문을 닫는 순간 무너져 내리는 이중생활의 증거가 바로 이 쓰레기 더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다뤄진 사례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었고 수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녀들의 방문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밖에서는 웃고 밖에서는 빛나지만 집에 돌아오면 쓰레기 산 위에 몸을 눕히는 이 극단적인 괴리. 이것은 단순한 저장 강박이 아닙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완벽함과 실제 내면의 고통 사이에서 찢어지고 있는 한 세대의 비명입니다. 왜 하필 20, 30대 여성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숫자 하나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2013년 2만 5천 명이던 20대 여성 우울증 진료 인원이 2023년에는 10만 3천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10년 사이에 4배가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같은 시기 20대 남성 우울증 진료 인원이 4만 8천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여성이 남성의 2배가 넘습니다. 2022년에는 대한민국 전체 우울증 환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이 바로 20대 여성이었습니다. 12만 1,534명, 전체의 12.1%. 2020년까지만 해도 우울증 환자 중 가장 많은 집단은 60대 여성이었습니다. 불과 2, 3년 사이에 우울증의 중심이 노년에서 청년으로 극적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의 물리적 표현이 바로 쓰레기로 뒤덮인 방입니다.
그 원인의 첫 번째 층위는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다중 역할의 압박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여성에게 동시에 여러 개의 가면을 쓰라고 요구합니다. 직장에서는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하고 성과를 내야 합니다. 동시에 외모를 가꾸고 타인에게 친절하고 감정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연애를 하면 상대방의 감정까지 돌봐야 하고, 가정에서는 딸로서 부모를 챙겨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하느라 에너지를 전부 소진한 여성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에너지까지 바깥 세상에 쏟아부은 뒤 집에 돌아오면 밥을 차릴 기력도 쓰레기를 치울 의지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20, 30대 여성들에게 이 번아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만성적인 생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층위는 비교 문화의 폭력입니다. 2024년 한 연구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70%가 외모와 생활을 비교당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예쁘고 성공적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화면을 끄고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면 월세도 빠듯하고 일자리도 불안정하고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간극이 자존감을 갉아먹고 무기력으로 이어지고 그 무기력이 방 안의 쓰레기로 쌓여가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화면 속 완벽한 삶을 연기해야 하고 안에서는 그 연기의 대가를 쓰레기 더미 속에서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겉과 속의 괴리가 이토록 극단적인 물리적 형태로 드러나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에서 유독 두드러집니다. 세 번째 층위는 경제적 절벽과 구조적 차별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69만 원을 받습니다. 31.2%의 격차. 여성 임금 근로자의 45.5%가 비정규직입니다. 20, 30대 여성 1인 가구의 소득 수준은 전체 가구 유형 중 최하위에 해당합니다. 혼자 살면서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고 나면 제대로 된 식사 한 끼 하기도 빠듯한 현실. 이 경제적 압박 속에서 청소 도구를 사는 것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뒤 치울 기력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네 번째 층위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의 악순환입니다. 20, 30대 여성 1인 가구는 약 150만 명에 달하며 10년 전에 비해 50%가 증가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혼자 살면서 동시에 사회적 관계마저 끊어졌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2026년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끊겼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전 세대를 통틀어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20대의 약 10.5배였고 고독사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노인층보다도 2.7배나 높았습니다. 30대의 관계가 끊기기 시작하면 돈을 빌리거나 아플 때 기댈 사람까지 연쇄적으로 사라지는 구조가 통계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립의 물리적 증거가 바로 방 안에 쌓여가는 쓰레기입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 치울 이유가 없고 치우지 않으니 더 찾아오지 못하고 찾아오지 않으니 더 무기력해지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의 한 오피스텔 건물. 수백 개의 방이 벌집처럼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복도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쓰레기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 바로 옆방에서 누군가 3일째 밥을 먹지 못하고 있어도 아무도 모릅니다. 누군가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어도 콘크리트 벽 하나가 그 소리를 삼켜버립니다. 특수청소업체 대표 한 분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치우다 보면 우울증 약봉투와 병원 진단서를 자주 발견한다고. 처방받은 약을 먹지도 못한 채 그대로 쓰레기 속에 묻혀 있는 경우가 많다고. 도움을 받으려고 병원까지는 갔지만 약을 꺼내 먹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방치라는 현상의 가장 잔혹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비유를 들겠습니다. 금광에서 일하는 카나리아를 아시는지요? 옛날 광부들은 갱도에 들어갈 때 3장의 카나리아를 넣어 함께 가져갔습니다. 카나리아가 노래를 멈추면 유독가스가 차올랐다는 신호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20, 30대 여성들은 이 사회의 카나리아입니다. 그녀들이 방 안에서 쓰레기에 파묻히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사회에 보이지 않는 유독가스가 가득 차 있다는 경고입니다. 극심한 경쟁과 불안정한 고용과 성별 임금 격차와 사회적 고립이라는 유독가스가 이 경고를 무시하면 카나리아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갱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위험해집니다. 일본의 선례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 사회적 은둔 현상이 처음 대두되었을 때 사회는 이것을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당시 청년이었던 사람들은 40, 50대가 되었고 그들의 고립은 만성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늙은 부모가 늙은 자녀를 돌보다 함께 쓰러지는 비극이 일본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20대 여성이 쓰레기 속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10년 후 30대의 만성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20년 후 40, 50대의 회복 불가능한 단절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는 이미 통계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이 현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방이 더러운 사람을 게으른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쓰레기집은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에 대한 낙인을 깨뜨려야 합니다. 2023년 조사에서 20대 여성의 60%가 우울증 상담을 꺼리는 이유로 약하게 보일까 봐서 라고 답했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 보험 가입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공포가 도움의 손길을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적 벽을 허물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청소 봉사를 해도 쓰레기집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청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방을 치워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방을 다시 쓰레기로 채우지 않도록 마음을 돌봐주는 체계가 함께 가야 합니다. 다시 처음의 그 원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현관부터 침대까지 쓰레기로 뒤덮인 그 방. 그 쓰레기 더미 속 어딘가에 구겨진 이력서 한 장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쓰다가 결국 구겨서 버린 이력서. 그 종이 위에는 이 여성의 이름과 나이와 학력과 경력이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적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매일 밤 혼자서 삼킨 눈물의 양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의 무게와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약하게 보일까봐 꼭 참았던 수많은 밤들. 대한민국의 20, 30대 여성들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은 그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회가 자신의 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혹시 오랫동안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지 않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밖에서만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방문 뒤에 어떤 풍경이 숨겨져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 보십시오. 괜찮냐는 한마디가 쓰레기 더미보다 더 높이 쌓인 그녀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걷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라의 딸들이 더 이상 쓰레기 속에 파묻히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그 방문을 두드려야 할 때입니다.